순식간에 배 위에서 무언가가 바다로 떨어지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거대한 구조물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현대식 해상 비상 대피 시스템입니다. 요즘 많은 여객선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에 비상 상황이 발생해 선장이 공식 퇴선 명령을 내리면 요즘 여객선들은 더 이상 구명정을 하나씩 내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장치를 바다 쪽으로 던집니다. 수면에 닿는 순간 내부의 고압가스가 작동하고 몇 초 만에 슬라이드와 구명대목이 동시에 완성됩니다. 상부 갑판에서 바다까지 하나로 이어진 경로가 생기고 승객들은 방향을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몸을 맡기면 미끄러지듯 내려가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안정성입니다. 배가 기울어도 파도가 거칠어도 슬라이드는 갑자기 꺾이지 않도록 내부 압력이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미끄럼틀을 타듯 내려와 바로 구명대목 안으로 들어갑니다. 속도 차이는 압도적입니다. 기존 방식은 한 사람당 수십 초, 이 시스템은 몇 초면 끝납니다. 수백 명이 동시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구명대목 안에는 이미 식수와 비상식량, 기본 생존 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효율적인 시스템 덕분에 선박에 있는 모든 사람은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해외 초호화 크루즈선이 거대한 파이프를 통해 바다로 오수를 쏟아내는 장면입니다. 온갖 찌꺼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맑던 바닷물이 순식간에 누렇고 갈색빛으로 변해버립니다. 보기만 해도 눈이 아주 따갑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몇 달씩 바다를 떠다니는 크루즈선 안에는 많게는 수만 명이 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매일 만들어내는 배설물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까요? 영상처럼 그냥 바다에 내버리는 걸까요? 사실 이 장면의 진짜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요즘 초대형 크루즈선들은 설계 단계부터 작은 하수 처리장을 통째로 품고 출발합니다. 수만 명이 화장실에서 내린 물은 그냥 바다로 직행하지 않고 배 안에 탱크로 모여 여과하고 거품 넣어 섞고 침전시키고 마지막으로 소독까지 마친 뒤에야 비로소 조건부 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박은 마음 내키는 대로 버릴 수도 없습니다. 국제 규정에 따라 처리된 오수는 육지에서 최소 3m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미처리 상태의 오수는 12mm 밖 배속도가 산호트 이상일 때 서서히 흘려보내야 합니다. 영상처럼 색이 확 변해 보이는 건 순간적으로 농도가 높은 물이 쏟아지는 장면이 포착된 것일 뿐 정상 운항 중에는 주변 바닷물에 섞이며 흔적도 없이 퍼져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한 척이 바다에 내보내는 양은 지구 80억 인구가 하루 동안 만들어내는 배설물에 비하면 3발의 피에 가깝습니다. 사람 한 명이 하루에 쏟아내는 분유와 오수를 모두 합치 대략 1kg 안팎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걸 전 인류 기준으로 하루만 쌓아도 웬만한 산 하나는 우습게 넘는 높이가 됩니다. 배가 바다를 달릴 때 양옆에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장면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거 하수 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사실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배에서 꼭 필요한 엔진 냉각 시스템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기관실 안의 대형 디젤 엔진과 발전기들은 프로펠러를 돌리고 선내 전기를 공급하면서 지속적으로 엄청난 열을 만들어냅니다. 엔진 내부 온도는 순식간에 섭씨 100도를 넘고 조건에 따라 섭씨 150도에 가까운 고온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 열을 식히기 위해 배는 선저의 흡입구로 바닷물을 끌어올려 필터로 거른 뒤 배 안의 배관을 통해 엔진과 발전기, 기어박스 등 핵심 장비 주변을 돌아가게 합니다. 바닷물은 그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고 따뜻해진 상태로 선체 옆 배출구를 통해 다시 바다로 뿜어져 나갑니다. 그러니 다음에 배 옆에서 물줄기가 쏟아지는 걸 보신다면 더러운 물을 버리는 것이라기보다 배가 자기 몸을 식히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이 냉각 시스템이 바로 배 심장부의 안전장치이며 이게 없으면 아무리 튼튼한 선박 엔진이라도 금세 과열돼 멈춰 설 수 있습니다. 30만 톤짜리 거대한 선박이 고작 30톤도 안 되는 닷 하나로 바다 한가운데 정박해 거친 파도를 이겨낸다는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장면은 겉모습만 보면 상식에 어긋납니다. 거대한 철덩어리가 작은 닷 하나에 매달린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핵심은 닷 하나가 아닙니다. 배를 붙잡는 진짜 힘은 닷에 연결된 수십, 수백 톤짜리 쇠사슬입니다. 이 사슬은 바다 바닥에 길게 누워 자기 무게로 배를 끌어당깁니다. 파도가 배를 밀면 힘은 바로 닷으로 가지 않습니다. 먼저 사슬이 바닥에서 조금씩 들렸다가 다시 눕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격이 흡수됩니다. 닷은 땅을 파고들고 사슬은 힘을 분산시키고 배는 그 위에서 버텨냅니다. 그래서 배가 클수록 닷은 더 무거워지고 사슬은 더 길어집니다. 그렇다면 회수는 어떻게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닷과 사슬을 억지로 위로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대신 배를 닷이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시키면서 사슬을 함께 감아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바다에 누워있던 사슬이 점점 수직에 가까운 형태가 되고 그때부터는 닷을 들어 올리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형 선박을 보면 선수 아래쪽에 길쭉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눈에 띕니다. 혹시 배가 앞에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만들어 놓은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이름은 구상선수, 영어로 벌브선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돌출부 같지만 배가 물살을 가를 때 생기는 저항을 줄이기 위한 과학적인 설계입니다. 배가 항해할 때 선수 앞에는 큰 파도가 생기는데 이 구상선수가 그보다 앞에서 두 번째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두 파도가 만나면 서로의 힘이 일부 상쇄되면서 배가 물 위를 훨씬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나아가죠. 이 덕분에 배는 최대 20%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 유조선, 크루즈 같은 대형 선박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 구조가 적용됩니다. 특히 실제 영상들을 보면 이 구상선수 앞쪽에 고래들이 함께 헤엄치며 마치 안내하듯 움직이는 장면이 자주 포착됩니다. 이건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구상선수가 만들어내는 특유의 파도 흐름과 저항 감소 효과를 고래들이 본능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배에 효과적인 건 아닙니다. 속도나 크기에 맞게 정밀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오히려 저항이 더 커지고 연료 소모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군함이 다가오자 갑판 위에 한 선원이 갑자기 총을 들이밉니다. 그리고는 정확히 조준한 채 방아쇠를 당깁니다. 순간 짧은 폭음과 함께 무엇인가가 군함 쪽으로 날아갑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깜짝 놀랄 장면입니다. 전투가 벌어진 건가 싶지만 이건 싸움이 아니라 해상 급유의 시작 신호입니다. 지금 그가 쏜 건 총알이 아니라 가느다란 강철줄입니다. 이 줄은 두 배를 연결하는 첫 번째 다리, 메신저 라인이라 불리는 필수 장치입니다. 상대편 군함의 승조원이 그 줄을 잡는 순간 이제 더 굵은 로프가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수톤에 달하는 급유호스가 바다 위를 가로질러 갑니다. 두 함정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시속 20노트, 거의 같은 속도로 나란히 항해해야 합니다. 파도 한 줄기, 바람 한 번의 거리와 각도가 달라지면 호스가 틀어지고 심하면 선체끼리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총성으로 시작하는 해상 급유는 단 몇 초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정밀한 기술입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방식을 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통 함정들은 장시간 해양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항구에 돌아올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순간이 그들에게는 임무를 이어가기 위한 유일한 선택인 것입니다. 지금 보는 이 선박은 세계 최대 규모 크루즈선입니다. 숫자부터 현실감이 무너집니다. 총 톤수 약 25만 톤급, 길이 365m, 폭 66m, 높이는 72m. 항구의 정박한 모습을 보면 배라기보다는 바다 위에 아파트 단지 하나를 통째로 띄워놓은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인원도 상식을 벗어납니다. 승객과 승무원을 모두 합치면 최대 1만 명 가까운 인원이 동시에 생활할 수 있고 그중 승무원만 2,300명에 달합니다. 호텔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행정구역이 움직인다고 봐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 배를 만드는 데만 약 3년이 걸렸는데 단순히 선체를 만든 시간이 아니라 내부 도시를 설계하고 시험한 시간까지 포함한 결과입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더 놀랍습니다. 수영장만 7개, 워터슬라이드는 6개, 이 슬라이드들이 모인 워터파크는 해상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40개가 넘는 레스토랑과 바, 얼음 위에서 공연이 펼쳐지는 아이스 링크, 대형 공연장과 쇼핑 공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배 안에만 있어도 시간이 부족한 구조입니다. 항해 방식은 단순합니다. 이 크루즈는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출발해 카리브해를 순항한 뒤 다시 마이애미로 돌아오는 7박 왕복 일정으로 운항됩니다. 코스는 동부 카리브해와 서부 카리브해 두 가지로 나뉘어 매주 번갈아 운영됩니다. 왜 화물을 내리는데 배를 반으로 쪼갤까요? 보통 배라면 가장 무서운 게 누수입니다. 하지만 이 배는 정반대입니다. 갈라지는 게 곧 일입니다. 이 배의 정체는 스플릿 호퍼 바지, 좌우 두 개의 강철 선체를 맞물려 만든 구조로 평소엔 멀쩡한 하나의 배처럼 항해합니다. 그러다 지정된 위치에 도착하면 유압 장치가 작동합니다. 그 순간 배가 마치 거대한 짐승처럼 몸통을 좌우로 벌립니다. 선창에 실려있던 수백 톤의 모래와 준설토가 중력 하나로 다 몇 초 만에 바다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항로 정비, 준설 작업, 심지어 홍수나 재난 상황에서도 막힌 물길을 뚫는 데 투입됩니다. 한번 갈라지고 다시 닫히는 것만으로 길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효율적인 배가 왜 한국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은 해상 투기 규제가 강하고 준설토를 육상으로 옮겨 처리하는 구조가 중심입니다. 이미 크레인 바지선과 준설 장비가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 배는 대단한 기술이지만 한국에서는 쓸 일이 거의 없는 배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 검은 덩어리를 퍼나를까요? 사실 이 검은색 고체가 바로 거대한 화물선을 움직이는 연료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얼핏 보면 타르나 쓰레기처럼 보여도 정작 이 덩어리는 전 세계 해상 물류를 지탱하는 핵심 연료인 중유축 벙커시유입니다.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가장 바닥의 잔사유이기에 싸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한번 보급하면 수천 해리를 달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하지만 값싼 만큼 문제가 많습니다. 이 고체 덩어리에는 물모래, 금속, 찌꺼기까지 섞여 있을 때가 있어. 그대로 쓰면 엔진의 분사기와 연료 펌프가 몇 초 만에 파손됩니다. 그래서 선박 엔지니어들은 매일같이 중유를 가열해 액체로 만들고 원심 분리기로 불순물을 걸러내며 슬러지를 긁어내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괴로운 작업이지만 이 검은 덩어리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선박 연료입니다. 값이 싸고 강하고 수만 톤의 철제 선박을 받아 건너까지 밀어붙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갈고리 하나가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들어 올릴 수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이건 CG도 아니고 과장된 이야기 역시 아닙니다. 이 배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배, 슬레이프니르입니다. 배 위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크레인이 2개 달려 있습니다. 크레인 하나만으로도 무게 1만 톤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2개를 같이 쓰면 2만 톤까지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배는 한 번에 15,300톤짜리 구조물을 들어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15층짜리 건물 하나를 그대로 공중에 띄운 것과 비슷한 무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드는 힘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않는 능력입니다. 보통 배라면 이런 무게를 드는 순간 파도 때문에 바로 흔들리고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 배는 일을 할 때 일부러 바닷물을 배 안으로 채워 몸을 살짝 가라앉힙니다. 사람이 무거운 걸 들 때 무릎을 굽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배 주변에 달린 여러 추진기를 컴퓨터가 계속 조절해서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배가 같은 자리에 있도록 붙잡아둡니다. 이 덕분에 수만 톤짜리 구조물도 몇 센티미터 오차로 정확하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배는 지금까지 수많은 초대형 작업을 했지만 큰 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이 배를 좌우로 흔들고 있습니다. 대체 뭐 하는 걸까요? 장난 아닙니다. 자이로 안정장치 성능 테스트입니다. 일부러 배를 좌우로 강하게 흔들어 얼마나 버텨주는지 확인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순간 선장이 조타실로 들어가 스위치 하나를 누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까지 흔들리던 배가 마치 물 위에 못 박아 둔 것처럼 순식간에 안정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은 배 안에 들어있는 둥근 철덩어리 하나가 작동한 겁니다. 이 장치 안에서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로터가 막대한 가군 동량을 만들어내고 배가 기울려는 순간 반대 방향의 힘으로 흔들림을 바로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중소형 선박은 파도가 거칠어도 좌우로 굴러다니지 않습니다. 완전히 흔들림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사람을 멀미나게 하던 그 좌우 롤링만큼은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오뚜기처럼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배, 마치 놀이공원에 있는 재미있는 놀이기구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건 절대 놀이기구가 아니라 흔들리도록 설계된 아주 전문적인 산업용 작업선입니다. 북유럽이나 캐나다 벌목 현장에서는 잘린 통나무를 트럭에 하나씩 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용도 시간도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대량의 원목을 강이나 호스로 밀어넣고 물의 흐름을 이용해 운반합니다. 문제는 통나무가 많아질수록 제각각 흩어져 통제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이 작은 작업선입니다. 배는 일부러 홀수를 얕게 만들고 선체를 가볍게 설계했습니다. 왼쪽으로 밀고 오른쪽으로 비집으며 흩어진 원목을 하나의 큰 뗏목처럼 모읍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심한 흔들림은 방향을 잃은 게 아니라 통나무 사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 배는 흔들릴수록 안전합니다. 진짜 위험한 순간은 흔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그건 이미 통나무에 끼어 움직이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프로펠러에 딱 이거 하나 붙였는데 배 운명이 뒤집혔다고 하면 믿기냐? 바다엔 폐그물, 밧줄, 부표줄, 별의별 게 다 떠다녀. 한 올만 프로펠러에 감겨도 끝이야. 가볍게 감기면 속도 확 떨어지고 심하면 프로펠러가 꽉 멈춰 파도랑 조류가 세면 그냥 사고 예약이야.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로프커터. 겉으로는 금속 조각 같지? 구조 간단해 고정된 칼날 하나, 프로펠러랑 같이 도는 칼날 하나, 이물질이 말려 들어오면 두 날이 가위처럼 칙 하고 바로 잘라낸다. 전기도 필요 없고 버튼도 없다. 그냥 돌아가는 힘으로 일하는 근성형 장치지. 이 덕에 잠수부 호출 안 해도 되고 갑작스런 정박 안 해도 되고 수리비 지갑도 안 털린다. 어선, 구조선, 경비정 요트까지 모두 효과를 본다. 날 끝은 섬유가 미끄러지지 않게 설계됐고 내식성 재질로 녹도 방지했다. 거대한 엔진이 배를 지키는 줄 알았지. 진짜 히어로는 충 옆에서 조용히 번뜩이는 이 한 조각 칼날이었어.